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만들기 위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에 허위 자백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결론을 먼저 쓰고 진술을 꽤 맞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이 주범이 되는 자백이 있어야 한다는 박상용 검사의 녹취록이 폭로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이 진실인지 정말로 궁금하네요. 곧이어 서민석 변호사가 주최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 영상이 있으니 내용이 궁금한 시청자분들은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 2023년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리인 서민석 변호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박상용 검사였습니다.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주범으로 가리키는 진술을 하면 이 전 부지사에게 공익제보자나 보석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박 검사는 자신이 추가 수사 지시를 맡고 있다는 말도 꺼냅니다. 이화영 씨 말하고 나서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논란이 커지자 박 검사는 이화영 종범 의율이라는 무리한 제안을 한 것은 서민석 변호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무리한 부탁도 했다가 좀 아주 약한 변론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가 박 검사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했던 통화를 박 검사가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사실이 아닙니다. 이화영을 회유하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검사가 했던 말을 제가 이러이러한 말 한 게 맞느냐라고 확인한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을 변론하였던 변호사 서민석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검찰 권력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휘둘러졌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대북 송금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 서민석은 이 사건의 피의자인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역시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결론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미 어떤 진술이 필요하다는 설계를 끝내놓은 상태였고, 그에 맞는 진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압박과 회유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진술 설계였습니다. 원하는 진술이 나오지 않으면 압박하고 조금이라도 맞춰지면 회유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진술을 가지고 사건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가 첫 진술이 나왔을 무렵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검찰은 이화영과 김성태에게 채찍과 당근을 번갈아가며 그들을 압박하고 회유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화영이 저에게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고 그로 인하여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며 상의하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이미 이재명 도지사에게 보고하였다는 일부 진술이 이루어진 뒤였고, 그때까지 대북 송금은 쌍방울의 주가 부양을 위한 수단일 뿐 이화영이나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변론하였던 저로서는 당혹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화영에게 조언하였습니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여 이재명 대표가 처벌받으면 당신은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릴 것이니 진실만을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박상용 검사는 저와 통화하면서 이화영에게 하였던 것과 똑같은 달콤한 제안을 하며 이화영의 진술에 진전이 없으니 제가 이화영을 만나 설득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검사에게 일단 본인과 가족에게 검사의 말을 전달하고
상황을 설명하며 상의하겠다라고 답변한 후 이화영을 접견하고 가족과도 상의하였습니다. 당시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에게 아내와 아들뿐 아니라 가까운 지인인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구속하고 정치적 스승인 이해찬 전 총리와 동북아 평화경제협회의 후원자인 장모 씨에게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압박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를 해할 수 있는 진술을 해주면 진행 중인 뇌물 사건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제3자 뇌물 사건으로 기소할 경우 종범으로 기소하여 2번 감경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며 곧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며 회유하였습니다. 그 무렵 이화영은 구속되어 치아가 3개나 빠질 정도로 심신이 극도로 피폐해진 상황에서 저와 최대한 시간을 끌며 우리에게 유리한 것들을 확보하되 추가적인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초조해진 박상용 검사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화영을 공익 제보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추가적인 당근을 제공하며 다시 이화영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저는 이화영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검찰이 강한 압박 속에서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막기 위해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에서 저에 대해 오해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모든 판단과 행동은 오직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검찰의 의도에 동조하거나 회유에 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할 내용은 국민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대한민국 정치 검찰의 민낯입니다. 네, 그러면 잠시 녹취를 듣고 서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를 처음부터 준비된 내용들부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씨가 사실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십시오. 지금 뭐 사실 이화영 씨가 사실은 그 법정까지 유지시켜줄 그런 진술이 저희가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 이재명 씨가 완전히 주범이 되고 이 사람이 종범이 되는 식의 자백이 있어야 저희가 그걸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공익제보자니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 보석으로 나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추가 영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해지는 건데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이두저도 아닌 게 되는 상태라서 뭐 어떻게 된 거가 이거를 정말 다 알고 이렇게 하시는 거가 저는 계속 그것 때문에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이화영 씨가 사실은 첫 번째 녹취고요. 다음 이어서 두 번째 녹취 듣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제가 다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추가 수사들은 이화영 씨 말하는 건 원래 그 다음날 영장 청구했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했고요. 지금 아마 재증언하라는 것도 막 지시가 내려오는데 그것도 제가 못하게 하고 있고 몇 번 부르겠지만 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나 뭐 이화영 씨 그때 날인 거부한 거에 날인하라든지 그런 내용 없고요. 그다음에 김성태가 진술하는 임대금으로 준 한 달에 뭐 2, 3천만 원씩 줬다는 부분도 지금 저희가 김성태를 따로 불러서 압박하거나 그거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거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화영 씨 그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추가 수사들은 저희가 네, 여기까지 준비된 녹취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서윤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의 실체입니다. 그동안 박상용 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어떠한 회유나 압박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로부터 봐달라는 요구는 있었지만
그 어떤 거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하며 저희 명예를 지속적으로 훼손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개된 이 녹음에는 그 주장이 얼마나 거짓이었는지, 그리고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 어떤 설계와 거래가 이루어졌는지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을 올가놓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고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지도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판단해 주십시오. 과연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의 진실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진술은 설계되었고 압박과 효유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당당하고 차분하게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녹취는 당일날 있었던 녹취들 중에 주요 부분을 밝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박상용 검사 오늘 녹취록이 나왔잖아요.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담당했던 이 박상용 검사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 조작된 증언 해줄 것을 회유하는 내용의 녹취.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김태형 기자 먼저. 근데 저는 조금 이제 취재 좀 했지 않나요? 예, 저는 이제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일단 박상용 검사가 얘기한 그 맥락만 보자면, 그러니까 이재명,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읽어보면 네. 이재명 씨가 주범이 되고 이 사람, 그러니까 이화영이 종범이 되는 시기에 자백이 있어야 공익 제보자 인정을 하고 보석, 추가 수단 중단 등이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공개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한 몇 시간짜리 분량 중에서 한 90초 정도가 공개가 된 건데 저는 아직까지 판단 좀 보류합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이 박상용 검사가 자기가 수사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될 사람 혹은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정신을 놨다고 생각을 해봐도 이걸 자기가 먼저 얘기했다는 거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다는 건데 그 대화가 뭔지까지 들어봐야지 저는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상용 검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박상용 검사 측의 그냥 주장입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해당 녹취는 서민석 변호사가 이화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로 의율하지 말고 단순 뇌물죄의 종범으로 의율해달라고 무리한 제안을 한 것에 대해 그것은 어렵다고 하면서 일반적인 선처 조건을 설명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리고 이 사건에서 박상용 검사가 빠져나가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이 맥락만 두고 보자면 저는 조금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서민석 변호사, 저도 뭐 그런 부분이 있어요. 만약 이런 녹음이 돼 있었으면 진작에 좀 하여튼 조금 늦은 측면도 있고, 뭐 본인 말로는 뭐 그거 나중에 발견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변호사라면 갖고 있겠. 아유, 그렇죠. 무조건 보관하고 있게. 어쨌든 간에 맥락을 결국 전체가 다 공개되기 전에는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 내일 저는 내일 곧 공개를 다 하니까요.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전체를 다 들어보면 박상용 말이 맞는지 박상용 말이 틀린지, 뭐 중요한 건 박상용을 기준, 왜냐하면 박상용이 지금 국회에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증되냐 안 되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중요한 변곡점에 갔다. 만약 근데 있었으면 좀 진작에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맞아요. 조금 아쉽긴 해요. 다 끝난 마당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녹음 파일을 들으시면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 얘기는 박상용 검사가 어떤 그러니까 직접적인 워딩을 쓰지 않았다가 하더라도 어떤 뉘앙스를 풍겨서 이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런 요청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확인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게 확인이 안 되면 좀 굉장히 좀 이거는 좀 이상한 녹음 파일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여러 해석을 할 수 있는 좀 파일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전체 공개가 안 돼서 딱 그 부분만 보기에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박상용 검사 본인은 뭐 의혹을 이제 전면 부인하고 있고 당연히, 근데 이제 본인 주장대로라면 굉장히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어쨌든 본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근데 굉장히 원래 그렇게 친절하게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네네. 부분 하나가 이거거든요. 박상용 SNS를 페이스북을 그쵸. 되게 많이 이용해서 하는데 과하게 설명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도 분리할 수 있는데. 너무 근데 그게 한편으로는 자신감은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언론사 인터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현직 검사 아닙니까? 그렇죠. 현직 검사인데 이렇게까지 해도 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윗선에서 허용을 해주는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요청하는 것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본인이 요청을 하더라도 이제 위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나갈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굉장히 자신감이 있거나 윗선을 설득하지 못하면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건데 지금 그 내부 상황이 어떻게까지 진행되고 있는지까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라서. 근데 다만 박상용 검사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이걸 비판하기 위해서 그 앞단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돼요. 네. 다 그냥 이거를 지금 여기서 편면적으로 보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고 말하기는 아직 저는 저도 김태현 기자랑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녹음 자료가 지금 나온 것도 좀 그렇고 그거는 저는 그 해명이 보좌관이 갖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찾아냈다. 그 해명을 믿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나왔는데 단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앞뒤 다 들어봐야 돼요. 네. 박상용 검사가 상당히 자세하게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녹음만 공개가 되면 찾아내거나 밝히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제가 내일은 거의 확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좀 전체 풀 버전이 다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이렇게 이 A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알 거고 이렇게 또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또 A라 네, 왜 A라 그래? 죄송합니다. 가로 해석하고 싶은 너무 사람들은 싫어. 하나 가나로 보통 기억 우리가 니은 가불병정 이제 그것도 마음껏 못 쓰는 저기 참 여기 안타깝네요. 가불병정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 네. 있는 충분한 여지를 주는 파일이 아니었나라는 그 분량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하나를 좀 지적하고 싶은 게 요렇게 이제 단편적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박상용 검사가 자기 성향에 맞는 그 유튜브나 언론사에 가서 자기 주장을 마음대로 해버려요. 검사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하면은 또 그쪽에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논리로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그냥 그 앞단 뒷단 내용까지 싹 다 공개를 했으면 이런 논란이 안 생겼을 텐데 저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편 남편 떠나가지고 공직자가 자의적으로 언론에 나가서 인터뷰하고 안 맞다고 봐요. 사실 그래서 누구야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문정 백혜룡 경정도 서로 하다가 지금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갈등 증폭시키는 가는 게예요. 그거는 공직자는 공직자 내의 시스템 내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럼요. 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검사하면서 언론 가지고 장난치고 나쁜 짓 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까지 간 거잖아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공직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이제 전면으로 안 나서서 뒤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고요. 그렇죠. 근데 저도 똑같이 우리 박진영 진행자 말씀 공감을 해요. 그 공직자가 여기 나대기나 어디 와서 떠들거나 SNS 글 쓰거나 이거 안 맞으면 정무직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이거 신분 보장 받는 검사예요, 그냥. 근데 사표 내고 나가서 떠들어야 돼요. 한편으로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어떤? 이렇게 함으로써 낱낱이 밝혀질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했으면 피할 수 있는 거를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냐면 국회 가서도 많이 얘기했고요. 서민석 변호사인가 그리고 김박민 변호사인가 이런 분들이 네. 할 때마다 대꾸하고 변명하고 항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고마운 게 밝힐 수 있다. 이래 되면. 그래서 좀 걱정스럽긴 해요. 박상용 검사가 내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용민 의원이 네. 검찰 과거사 진상규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거 굉장히 찬성해요. 근데 그건 처음부터 했어야 돼. 그렇죠. 그 처음부터 했어요. 사실 우리가 법률 제도 개혁을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문제다. 결국 사람을 속아내야 돼요. 맞아요. 네. 개혁은 항상 사람이 먼저 사람 속아내는 게 먼저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한 1, 2년간 계속 누적된 그 비판이 있는데 그 이화영 부지사 재판만 들어가 보면
그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는 일부 변호사들 그리고 언론의 그 일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과 재판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만 들어가 보면 아까 그 기사만 보면 야 이것만 뒤집으면 재판이 완전 뒤집힐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재판 들어가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가 나오겠는데라는 판단이 들어요. 재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제가 그 좀 황당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번에 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 리오남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방송 나와서 리오남 얘기해갖고 리오남 못 만나게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들이 되게 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한동훈부터 지금 박상용도 그렇고 참 어디든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이 나서 그러는 걸 수도 있는데 방어. 어쨌든 뭐 모르겠어요. 네. 유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서민석 변호사가 이 녹취를 지금에야 공개한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방이 혹시 뭐 조작 증언 회유라는 거에 대한 그 본질을 흐리는 건 아닌지. 신작에 있었으면 네. 그걸 갖고 있다가 그때 하든가. 또 이분 지금 무슨 뭐 출마한 거 아니야? 얘기가 있던데요. 그런 너 게 무슨 당이에요? 민주당이겠죠. 성주시장인가 어디 네, 네. 출마하셨다고 성주시장 하니까. 출마했습니다. 그게 또 걸린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화영 부지사 변호인단을 보면 다들 정치권 어딘가로 가셨어요. 아니, 다른 당으로 간 사람도 많아요. 그 저기 설주환. 설변. 네. 설변이 뭐 설사인데? 설주환은 지금 저기 개혁신당 쪽. 아, 그걸로 갔어요 또? 제가 글로 알고 정확치는 않습니다. 열심히 다닌다. 그냥 막 그대로 한 군데 있지 뭘 자꾸 왔다 갔다 하나 진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길이 달라져 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전문직이라든가 그다음에 공직자들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우리한테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 기억나세요?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막 싸워요. 네. 뭐 우리 막 박수 쳤잖아. 와 잘한다 그랬잖아. 윤석열 때 한동훈이 했던 짓거리 봐요. 그게 말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은 야당이든 여당이든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선출되지 않은 일반 공무원들은 국민을 대한다는 한없이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질문에. 그런데 한동훈 그 건방지고 국민을 무시하는 시건방 짓거리 봐요. 그 씨앗을 문재인 정부 때 비서실장이 건방지게 해서 뿌린 거예요. 그래 늘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 편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와중에도 객관의 틀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방금 이 모양까지 나왔는데 멈추고. 참을게요. 네. 멈추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왜 이제야 공개를 했을까에 대한 그 아쉬움도 있고, 왜지? 라는 그런 의문도 있고, 사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렇게 중요한 녹취라면 이건 분명히 저 같아도 이렇게 따로 어딘가에 이렇게. 뭐 상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그렇죠. 좀 의문도 일단 있습니다. 박상용 검사는 이제 국정조사 특위에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가 이제 다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그 증거를 이제 박상용 검사가 갖고 나온 증거들이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가 얘기하는 건 또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얘기한다고 요 얘기를 비판하지 마시고 그때 그들 사이에 이제 토론을 볼 수 있을 때 또 한번 여러분들 판단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뭐 박상용 검사도 국정조사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에 오르긴 했는데 이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고 이렇게 할 거면 뭔가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사표내야죠.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표내야죠. 네. 두려워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성격인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나왔거든요. 언론이나 국회 그리고 본인이 막 요청을 해요. 심지어 매불쇼인가 스픽스인가 거기도 나오려고 했던 걸로. 맞아. 네. 그리고 봤을 요청을 때는 했어요. 네. 한편 이런 생각 들어요. 저는 제 개인적 생각이에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볼 건 아니에요. 이 녹음이 떴는데 녹음이 우리 김태현 기자 말대로 앞뒤로 이렇게 다 보고 전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 여기서 박상용이 저라는 게 뭐 아닐 가능성이 더 높지만 진짜 자기는 스스로 이거를 극복하려고 해서 나가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계속 봐야 돼요. 이게 이제 박상용 검사가 빠져나가기 굉장히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김성태의 실제 발언이 바뀌어가기 과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박상용 검사의 주장은 나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김성태가 그 발언을 바꿔가는 그 과정에서는 박상용 검사가, 그러니까 김성태는 눈치가 빤한 인물이에요. 원래 이제 주가 조작이나 이런 걸로 수사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고, 그 여러 이제 형태 때문에 수사를 받았던 인물인데, 검사가 질문하는 거 들어보면, 야, 이거 원하네. 이 발언을 원하네. 이래서 이게 이제 넓은 의미의 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그 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정말 회유했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또 와가지고 야 검사가 원하는 게 이건데 완전 다른 측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 해가지고 회유했나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의심스럽거나 제가 제일 조금 걸렸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냥 예컨대 김성태는 얘기하죠. 왜냐하면 빠꼼이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저 검사가 뭐 요거 내가 좀 갖다 줄까? 이런 얘기 한다 해가지고 검사가 나한테 회의했다는 걸로 바로 연결되지는 않는 거예요. 차라리 검사랑 얘기하는 게 녹음되면 몰라도 검사 제일 중요한 증거는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나 뭐 이런 사람 가서 야 이재명만 엮으면 넌 봐준다. 이런 녹음이 있으면 게임 끝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죠. 딱 건너 우리가 형사소송법의 전문이라고 그러거든. 건너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보고 판단해야 되고 박상용이 그거가 확실하니까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렇죠. 그게 더 없으니까. 저는 박상용 검사가 우리 쉽게 볼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내일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봅시다. 하여튼 내일 어떤 내용들이 더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검찰에서 이제 중간 결과 보고서 한번 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간 부분인데 이화영 부지사 자체가 요 연어 술 파티라는 그 용어에 그냥 부담감을 느낀다는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되게 알기 힘들다는 거예요. 내일이 돼봐야 알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요건 서민석 딱 변호사가 이 건, 공개한 네. 이 녹음 자료 네. 형량 거래냐 아니냐 주범은 맞아요. 누구 그렇죠. 그거가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내일 가봐야 알아요. 항상 박상용 검사가 말하는 것 중에 직접 뭘 하지 않았다 이런 말들이 저는 항상 걸렸거든요. 그 그러니까 단어가. 그게 더 예리하잖아. 네. 지금 우리 보양아 말이 맞다고. 네. 그거 제가 말한 게 그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참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